자, 민주당 안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는 마당에 우리 서은석 최고위원이 이 사법 리스크 용어 쓰지 마라. 해당 행위다라고 강하게 일가를 해줬습니다. 네, 서은숙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앞으로 민주당 내 어떤 인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과 악의적 보수 언론이 만든 용어,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해당 행위적 발언이고 정치검찰이 당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한 검찰 스토킹, 사법 스토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저도 지난해 계속 방송 와가지고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확인된 혐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이 단어를 쓰겠다.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이 단어를 쓰느냐라고 겁내 개거품 물었다가 악플이 엄청 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검찰 예. 스토킹으로 바꿔야 돼, 진짜로. 검찰 스토킹, 사법 사법 스토킹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러한 사법 스토킹의 경우가 정말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1년 8개월째의 구속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지금 원래 6개월 이상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 조사를 6개월 이상 구속을 못 시켜요. 근데 어떻게 1년 8개월이 됐냐면 전혀 엉뚱한 있지도 않은 다른 사건을 계속 추가해서 별건의 별건으로 3번을 연장해갖고 지금 1년 8개월째 수감을 시켜놓고 매일 불렀다 집어넣었다를 시켜가면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강점기 시대 일본 순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지쳐서.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엮어보기 위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제 연어 접대 뭐 요런 내용들 관련해 갖고 악플을 지금 엄청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설 변호사가 설주환이가 결국 따져놓고 보면 회유했던 변호사 아니냐. 그 회유했던 변호사인 건 맞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니까 지금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6월 12일 날 그만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일은 모른대. 그럼 모르면 왜 6월 말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연어회 파티에 소주 접대 같은 회의에 대해서 6월 12일 날 그만둔다면 6월 말일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왜 언론이 받아 쓰고 검사 측은 거봐라 그쪽 민주당 측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방식으로 부인했다라는 방식으로 언플을 하게끔 만드냐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 지금 더러운 미래가 갖고 전략기획 담당 실장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그것도 웃겨요. 공동대표 둘이 그만둔 상황에서 뭔 기획실장이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집에서 어찌 됐거나 그와 연관돼 있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 아니 6월 11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있었어. 민주당이 있다가 공천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저도 기억이 나. 안진걸 대표,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촛불 현장에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했었던 거 안다고. 근데 못 받았잖아. 그 지금 더러운 빌에 가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이낙연은 그럼 그런 관계 없는 사람을 뭘 보고 전략기획실장을 맡깁니까? 그게 그 사람이 이거 내 뛰어난 인재야. 이 사람이 일해온 거를 내가 대충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전략을 기획시켜야 돼. 그래서 데리고 왔을까요? 기획시켜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선후가 됐대. 선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검찰하고 이낙연하고의 삼각고리의 연결체 중에 하나인 거야. 문제가 있으면 나는 몰랐다 그러고 손절을 쳤어야지. 더러운 미래가.
안 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악플을 달던 더러운 미래 측의 많은 그 트위터 악플러들, X 악플러들이 어제 오후에 싹 사라졌어요. 아니 고발한다며, 금융치료해준다며 나를. 고발하라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뭔 경우냐고. 잠깐만, 너무 일사불란하게 없어진 거는 뭐야? 무슨 조직이야?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달았다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나요? 근데 송작가님 X 거의 안 했는데 그걸 보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 영향력이 있다고. 너무 웃기네. 우리도 알지 못했거든요. X를 해주냐는 거. 내가 트위터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도 몰라요. 몰랐어, 나도. 어?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우리 별 찾아보지 관심도 않아요.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아니, 근데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악플을 달면서 하고 있는 조직들이 지금 똥파리들과 검찰 조직들 그리고 연관돼 있는 댓글 부대가 하나로 다 묶여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안에 막 악플을 달면서 나보로 댓글 부대라 그러는데 위키트리 가가지고 링크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국정원 댓글 부대가 맞는지 아니면 윤상현한테 하청받았고 하다 돈 뜯긴 피해자인지 가서 찾아보라고. 언제든지 토론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맞아도. 이쪽 저쪽에서 다 돈은 못 받아. 왜 이래 주고 돈을 못 받아? 아니 그 상황에서 손절까지 당했는데 뭘. 그래서 지금 이 외톨이 왕따로 여러분들만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작가 TV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보 유튜브 내에서도 저희는 마이너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저희와 연관된 대형 유튜브 방송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너네 하청받아서 어디서 오더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한테 오더를 준 데가 없어. 그 누구도 우리와 엮이고 싶지 않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로. 응.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약간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세오는 물론 어떻게든 이쪽 저쪽 줄대보려고 막 여기저기 술 사주고 다녀. 그럼 우리가 맨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예. 결론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잘난 맛에 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연결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사실 편합니다. 이게 네. 세오는 싫지만 저희는 편합니다. 아무튼 진보계의 독특한 왕따 방송 송작가 TV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발굴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TV는요 알고리즘에도 안 떠요. 맞아요. 네. 아예 정치 유튜브 쪽에는 알고리즘에도 안 떠요. 우리 그래서 예능에 뜨지 않아요? 예능에도 안 코미디나? 뜨더라고요. 극우. 네. 아 그구에 떠요? 극우 유튜브. 예. 극우 쪽에 떠. 네, 네. 심지어 내가 살을 뺐는데도 극우에 떠요. 자, 이런 와중에 부산이 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세컨드 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컨드홈 특례 정책 대상에서 부산 원도심이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 중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이렇게 6군데를 제외하고 83곳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서 이들 지역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는 소리 하고. 지네들이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지역만 쏙 빼버리고, 그러니까 단물은 제일 많이 빨고 나서 혜택에서는 제외를 시킨 거예요. 부산 동구가 진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한 70% 정도 찍었을 거예요, 아마. 동구가 진짜 그런 동네예요, 부산. 아마 이것 때문에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컨드홈 제도가 뭐냐면 부산 외지에서 사는 사람이 이쪽 지역에다가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나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안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나 이것들이 거래가 안 되고 신규로 수요가 발생을 안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는 사람들한테는 1가구 2주택이나 뭐 이런 종부세 관련한 어떤 제한에 대해서 예외를 둔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시거나 형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드려라. 사갖고 또 사시게끔 해드려라. 돈 있는 사람 이쪽 집 사세요. 세금 깎아줄게요. 이 제도였는데 여기에서
부산 대구에 있는 진짜 필요로 한 지역을 쏙 빼놨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해도 찍어주잖아. 그럼 어? 이렇게도 찍어주고 어. 대구에서는 실컷 국진당 밀어놓고는 민주당한테 공약 지키라고 그러고 다 찍어주잖아. 뭐 정말? 아유.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도 찍어주는데? 그래서 정말 깝깝할 노릇입니다. 아니, 이거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선거 끝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시하는 거고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개무시지, 왜? 개무시.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이니까요. 아니, 나는 더 웃기는 게, 사실 이 정책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하나는 지집도 없지만, 문하나가 집이 있어. 근데 부모님이 이쪽 지역에 사셔가지고, 부모님 집을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기다 집 사겠어요? 힘들어요. 안 사. 왜 사도 안 오르니까. 안 오르고 되게 차라리 내가 부모님 집을 사드릴 건 부모님 명의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오를 만한 데다가 새로 아파트 사드리지. 부산 동구는 대표적으로 좀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우리 엄마는- 자체도 큰 소용이 우리 없어. 엄마는 연제구에 살아. 그래서 연제구에 집 사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근데 6개를 뺐는데 대구 부산이야. 얘기했잖아. 무시하는 거라고. 얘들은 신경 안 써줘도 표본 나오는데 왜 신경 써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고 약 올리는 것 같아. 참. 주산토리님, 부산은 저렇게 당하고도 2년 뒤에 지방선거 국힘 찍어요. 최원주님, 무시당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작구님, 엑스포 그래도 몰빵해주지 않느냐. 그렇군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비참합니다. 이런 꼴 안 당하자고 그 후보들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길바닥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까지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다녔는데 일 시켜달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투표율이 좌지우지했고요. 이제 워낙에 부산이 노령 인구가 높은 데다가 그 지역에 이게 그렇더라고. 실제 가서 보니까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소지는 거기다 두고 있는데 거기서 안 살아요. 직장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해갖고 주소지만 거기 등록이 돼 있고 살기는 뭐 울산이나 거제 가갖고 일하거나 다른 외지에서 사는 경남 쪽에.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표를 찍으러 오는 압도적인 숫자들이 노인, 그러니까 50대 이후 60, 70대 인구들이었고 그분들이 사전투표까지 참여해가지고 몰빵을 해줘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대책이 없어진 거죠.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이제 이런 지역들은 영원히 저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가 슬럼화 돼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도심 속에 그냥 할렘가가 되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유입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부산이 이런 거 현수막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진짜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윤미수님 세상에. 말씀처럼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부산. 하긴 부산 저축은행 터져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또 찍는 거 보니. 그렇죠. 진짜 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큰 사고를 쳤던. 그거 해먹은 윤석열 대통령 네. 됐는데 뭐. 그리고 심지어 그때 피해자 중에 피해자들 아버지가 못 모르고 윤석열 찍어놓고 나중에 아빠가 찍은 윤석열 그때 그거 했던 사람 검사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부산저축은행도 결국은 대장동의 원흉이기도 하고요. 그걸 파갖고 끌고 올라가게 되면 이 또한 오래된 그 적폐들하고 연결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낼 역사가 너무나 많아. 이 짧은 진짜. 50년 전쟁 이후에 한 70년 된 이 짧은 대한민국 역사 안에 경제 발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에 그 안에서 헤쳐먹고 말아먹고 날려먹고 훔쳐갖고 꼽을 쳐놓은 이런 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걸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지. 기만당하고
무시당하는데 본인이 기만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모르는 채 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